종말의 환생자들 2화 강아지 도살자 두 번째 이야기. 나성은 죽어가는 경수를 참아볼 수 없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주변의 이 고요가 그래서 더 싫었다. 마주의 연구시설이 있는 이 지역은 적군에 포위되었다는 것쯤은 지금까지의 상황들로 알 수 있었다. 그러니 구조대도 호송 차량도 들어올 수 없었다. 경수를 살릴 방법이 없었다. 해줄 수 있는 건 죽어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뿐. 아니랑 그렇게 되고 나서 좀 헤매다가 나라에서 청년들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았어. 머물 곳도 없고 통장 채울 돈도 필요하고 그때 군대가 떠오르더라고. 재워주고 밥 주고 월급도 주고. 경수의 숨이 거칠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 텐데 그동안 어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해내었는지 증명해줄 한 명의 친구가 필요했다. 최선을 다해 남은 목숨을 붙잡고 있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삶이었어도 마지막을 기억해줄 사람이 지금 경수에게 절실했다. 그래, 다 말해줘. 내가 기억하고 있을 테니. 절대로 잊지 않을 테니. 전역할 때 생각보다 월급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 정말 돈 많이 됐다. 하지만 그래도 한참 모자라서 바로 미친 듯이 주간, 야간 가리지 않고 일했어. 1억 만들려고. 힘들었어도 좋았던 건 일만 하니까 조바심도 걱정할 틈도 불안해할 틈이 없더라. 그래, 열심히 살았구나 경수야. 넌 그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난 너보다 한참 모자라다. 한때 전혀 살고 싶지도 않았던 자신이 한심해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죽어가는 경수가 그걸 알려주고 있었다. 통장에 마지막 1억 채우고 대출 신청서 넣고 다음날 아침 10시에 입금된다고. 아니 찾아가 나 탈기농 사건 될 거라고 말할걸. 생각하니 얼마나 좋던지. 처음으로 너무 설렜어. 그런데 너도 알지? 그날 우리 살던 곳, 아니 도시 전체 첫 폭격이 시작된 그날. 경수는 인생 최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쁨에 겨워 아안을 향해 가려 했던 그날 새벽, 서울에 포탄과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투기들이 갱음을 내고 날아다녔다. 유격된 미사일의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시꺼먼 드론대가 상공을 뒤덮었다. 이 모든 게 불과 2달 전의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이런 젠장. 군대를 2번 올 줄이야. 첫 번째 폭격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안이 벙벙할 때 공습경보에 재난 문자에 다음에 바로 동원령 내려지고 예비역 소집 명령까지. 진짜 어이가 없네. 하지만 다행이다. 여기서 내 알던 친구라도 만나서. 그러니 인연이지. 푸른들 아이들, 불쌍한 인연들이 머물고 시작된 빌어먹을 곳. 나성은 그런 생각밖에 지금 들지 않았다. 나성아, 우린 친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아는 사람 품에서 이렇게 고맙다. 내 얘기 들어줘서. 젠장,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누군지도 모를 부모 때문에 태어나 버려지고
서럽게 살다 고생만 하고 이렇게 죽어야 한다고? 나성아, 너는 이게 믿기니? 믿기지 않는 현실에서 슬픔은 생겨난다. 경수의 호흡이 점차 줄어들고 동공이 흐려지는 게 나성의 눈에 비쳤다. 떨리는 경수의 손이 최후의 힘으로 나성의 목덜미를 향하더니 멱살을 쥐고 당겨 고개를 든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될 친구의 눈을 가까이서 바라본다. 넌 살아줘. 살아남아줘. 이 뭔지도 모를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살아서 너는 행복해져봐. 그렇게 해주면 내게도 이 삶이 의미가 있었다고 칠게. 그래서 좋을 때 아니 한 번만 찾아봐줘. 약속해줘. 나성은 약속이라는 말이 거슬린다. 왜일까? 아마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 더 늘리기 싫었을 테다. 하지만 또 해줘야 한다.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을 해주는 것이 나성에게 무슨 운명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성이 울컥거리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경수가 미소 짓는다. 손을 떨군다. 세상을 버티던 그의 몸이 축 늘어진다. 나성이 그를 바닥에 눕히고 한 맺힌 그의 눈꺼풀을 쓸어내려 눈을 감긴다. 경수를 바닥에 가지런히 놓는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 옆으로 좀 떨어진 곳 품에 작은 무언가를 안고 넋이 나간 채 있는 여자에게 걸어간다. 발걸음에 힘이 없다. 여자의 품에는 하얀 몰티즈 강아지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다. 강아지에게서 흐른 피가 새하얀 털에 메말라 엉겨 붙어 있다. 젊은 여자는 죽은 몰티즈의 주인이었다. 가족 같은 강아지를 잃은 슬픔에 사무쳐 있을 그녀에게 다가간 나성이 입을 연다. 내 친구 경수가 죽었어. 너희들 지키려다 먼저 갔다. 가서 사과해. 그리고 고마웠다고 얘기해줘. 여자는 듣는 척도 않는다. 오히려 사과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나성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본다. 쟤는 살인자야. 우리 나리를 죽였다고. 같이 있던 강아지들을 다 죽였다고. 뭘 사과해? 뭘 감사해? 살인자 새끼. 벌 받은 거지. 그 말에 격분한 나성이 두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붙잡아 들어올린다. 여자는 지지 않고 나성의 눈을 쏘아본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애를 살리려고 경수가 함께 온 대원들이 목숨을 바쳤다니. 사람 목숨이다. 어떻게 갔니? 어떻게 갔냐고. 나성이 벼락 같은 포효를 내지른다. 모욕감을 억누르기 힘들다. 20명씩 두 개 팀이 임무를 받고 각자 다른 침투 경로로 포위되고 있는 도시의 마즈 연구시설로 향했다. 얼마 못 가 적의 전투 드론들이 날아들었다. 하늘에서도 지상에서도 나타나 공격해왔다. 다행인 건 아군의 대형 드론들이 대원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 사이 드론들끼리의 전투 지역을 지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허나 곳곳에서 아군의 드론들도 탐지 못한 매복하고 있던 적의 견마형 드론 로봇개가 출몰했다. 로봇개의 등에 장착된 기관총이 불을 뿜었고 발사된 유탄에 한 명씩 전사자가 생겼다. 저들은 빛, 소리, 움직임, 사람의 열을 감지하기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스텔스 망토를 둘러 이동했다. 어디에 얼마나 숨어있는지 알 수 없어 극도의 긴장감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임무 목표가 있는 마즈의 연구소까지 충분한 속도가 안 났다. 보이는 건 가릴 수 있었어도 소리는 줄이기 힘들어서였다. 설마 하는 자그마한 소리에도 어김없이 로봇개가 나타나 주변을 정찰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 20명이었던 대원이 12명으로 줄었다. 수십 년이 지나 첫 실전을 치르는 젊은 군인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상상을 초월한 그것이었으나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고서야 경기도 서해 남부인 마주 신도시까지 적군의 침투를 설명할 길이 없다. 팀을 이끄는 팀장은 확보된 기상 상태를 확인한 후 다음날 새벽 비가 올 때까지 이동을 중지시켰다. 상부와의 통신은 위치 좌표가 들통날 수 있기에 완전한 고립 상태였다. 독자적인 판단이었다. 목적지까지는 약 4km 남은 지점이었고 몸을 숨기고 장비를 정비하고 작전을 점검할 장소가 필요했다. 은밀히 매복하여 숨어있는 견마 로봇들 때문에 대놓고 다닐 길은 없었어도 잠시 몸을 숨길 건물들은 많았다. 이 신도시 중심을 지나 서해안의 해안에 이르는 곳, 그곳에 마주의 성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팀장은 대원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대로변상가 건물로 진입했다. 조심히
아주 조심히 소리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비상구를 가리키는 작은 조명에 의지해서였다. 지하 1층에 여러 상점이 있었다. 그중 마트가 눈에 들어왔다. 지절된 상품들이 먼지만 좀 쌓인 채 그대로 남아 있어서였다. 모든 걸 그대로 둔 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전부 안전한 곳으로 피난했을 거로 생각하고 만다. 지하 2층으로 내려오니 주차장이었다. 주차장을 모두 수색한 후 동작 감지기를 설치하고 다시 지하 1층으로 올라왔다. 마트 앞 넓은 통로 한쪽 구석을 임시 진지로 삼고 팀장은 장비를 점검하고 휴식을 취하라 지시했다. 경수와 나성에겐 지상층 출입로에 은폐해 2인 1조로 경계 임무를 맡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명령에 나머지 대원들은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고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다. 휴식은 잠깐일 테지만 소중했다. 끝나지 않은 임무를 위한 회복의 시간이었다. 경수와 나성은 우연히 소집 부대에서 만났다. 반가웠으나 서먹하기도 했고 엄중한 상황은 서로 회포를 풀 여유 따윈 조금도 주지 않았다. 둘은 말없이 유관과 탐지경으로 건물 밖을 주시할 뿐이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거셌고 번개가 번쩍였다. 이 거친 비바람이 부대원들을 적의 탐지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제 다시 목적지를 향해 이동할 때가 되었음을 경수가 팀장에게 보고했다. 경수, 지금 바로 나성과 함께 스텔스망도 장비하고 출입로 밖으로 나가기 바람. 다시 이동한다. 이후 주변 상황 탐지경 이용하여 사주 경계하도록 하고 팀원들 지금 올라간다. 네, 알겠습니다. 경수가 짧게 대답했고 명령을 함께 확인한 나성도 엎드린 자세에서 일어나 스텔스 망토를 두른다. 먼저 나간 경수가 주변을 한 차례 살피고 나성에게 나오라 신호한다. 비바람 소리가 세차다. 이 비바람을 맞으며 안도를 느낄 상황이 살면서 얼마나 될까? 아니, 있기는 할까? 경수와 나성은 서로 말이 없었어도 비슷한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경수가 갑자기 다급하게 팀장에게 무전을 한다. 비사팀 전원 이동 중지. 뭐야, 무슨 일이지 경수? 현재 진지 3층 우측 창문의 불빛 감지. 나성도 황급히 3층 우측 창문 쪽을 확인한다. 누군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다. 긴 머리의 젊은 여성들 몇몇이 서성이는 게 보였다. 나성이 상황을 알린다. 민간인 확인. 현재 평상복자성 3명 식교. 누군가 상점의 내부 등을 켰다. 밝혀진 불빛에 위치가 노출될 위험에 처한다. 경수는 즉시 탐지경으로 건물 주변을 살핀다. 탐지경이 적 발견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 인간의 오감으로는 알아채기 어려우니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인다. 다행히 아직 조용하다. 번개가 연속으로 번쩍인다. 고마운 하늘이다. 허나 저런 하늘에 아직 고마울 새는 없다. 안 돼! 빨리 나성아! 경수와 나성은 즉시 건물로 재진입해 3층으로 뛰어 올라간다. 예측 불가의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저 재빨리 적에게 탐지되기 전에 소등하고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다였다. 3층까지 순식간이었다. 상호가 눈에 들어온다. 애견 카페 댕댕멍멍터. 경수가 문을 박차고 나성은 진입해 소등 스위치를 찾는다. 고립되어 있던 젊은 여자들은 갑작스러운 무장 군인의 난입에 순간 비명을 내지른다. 조용! 쉿! 한국군입니다.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역력한 상황에서도 여자 중 한 명이 재빠르게 경수와 나성을 살핀다. 하얀 멀티지의 주인 재경이었다. 그녀는 경수의 말대로 가슴팍 선명한 태극기 문양을 확인하자 제 입을 손바닥으로 막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미나씨, 경화씨, 쉿,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소란이 순식간에 가라앉고 다시 조용해진다. 이들도 이제 안다. 지금은 소리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나성이 애견 카페의 스위치를 이미 내렸기에 컴컴한 어둠 속에 내리치는 번개불로만 서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여자들로만 3명. 그녀들은 정적 속에서 모두 숨이 거칠다. 안고 있는 강아지들은 이 위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놀란 주인의 손등이며 볼을 핥고 있다. 제발. 경수가 3층 창밖으로 접근해 최소한만 노출하여 탐지경으로 바깥을 살핀다. 3개의 견마형 드론이 확인된다. 아니, 더 있다. 4기, 5기, 7기. 경수와 나성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필살팀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다수의 드론이 이렇게 한 지점으로 모여드는 건 상황을 살피는 단순 정찰이 아니다. 정확하게 위치 노출되었고 선멸 목표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었다. 팀장에게 즉시 로봇계가 접근하고 있음을 알린다. 2화